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류별주입니다. 한 남자에 의해 운명이 달라진 내 친구의 이야기, 드라마 가면의 이왕 6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방송된 6회는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회차여서 그런지 딱히 기존 회차들에 비해 특출난 복선이나 짜릿한 전개는 없었죠. 한마디로 뭔가 쉬어가는 회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에 뿌려진 떡밥에 답을 맞춰보는 중간 채점 같은 회차. 역시나 모든 비극의 생산지는 엔젤스 클럽이었고 그곳의 위치는 천사랑 보육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에서 진행되었던 송재혁과 주유정의 결혼식은 엔젤스의 새로운 주인 송재혁이 준비한 제5품 파티였죠. 결혼식을 핑계로 엔젤스의 본고지에서 오픈 파티를 하다니, 이러니 천하의 도제이도 그 위치가 어딘지 알래야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고윤아에 의해 공개된 혈흔 묻은 가면의 주인은 송재혁이 맞았습니다. 총 4번에 의해 드러난 그의 흉터 자국이 모두 같은 위치였던 것과 도제이에 의해 실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역시나 송재혁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도 의문인 건, 이렇게 공개되자마자 난리가 날 증거물을 도대체 송재혁은 미국까지 가져가며 왜 신주단지 모시듯 갖고 있었을까요? 굳이 자신의 혈흔이 묻어있어 당시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그 가면을 말이죠. 이미 모든 가능성이 도제이를 겁탈한 가면남으로 송재혁을 가리키고 있어 굳이 다른 추측의 필요성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약 25% 정도는 아직 쎄합니다. 주인공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게 메인 빌런이 너무 일찍 드러난 것도 그렇고, 물론 그 사건이 메인 사건보다 중요하지 않아서일 순 있겠지만 사회 5회 만에 공개된 건 굉장히 빠르긴 하죠. 하지만 극중에서 송재혁도 언급했듯 그 가면이 꼭 겁탈의 증거가 될 순 없기에 가면을 시작으로 송재혁의 민낯을 공개하는 스토리가 진행될 순 있겠네요. 그런 의미라면 충분히 일찍 공개되어도 상관이 없죠. 누구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복수하느냐가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일단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도제이의 계획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제이는 그 복수의 시작으로 송재혁을 양지로 끌어내기 시작했죠. 이 복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엔 그의 노출이 목적일 듯 싶습니다. 평생을 신분을 바꿔가며 악행을 일삼던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양지로 끌어내 그의 존재를 그가 알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송재혁이 지금은 주유정의 남편으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그를 루이 혹은 피터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본체를 보여줌으로써 그에 관한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과연 도제이가 준비한 첫 번째 복수는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다음으로 후반부에 등장했으면 하는 내용은 바로 최강우의 포지션입니다. 물론 지금은 도제이의 정신적 지주로서 마치 극중 유일한 선역으로 보이는 강우지만 늘상 또 이러다가 뒤통수 맞는 게 한국 드라마 여주 4인방을 비롯 송재혁과 레오까지 과거가 공개된 마당에 유일하게 아직 과거가 드러나지 않은 게 바로 최강우. 그러니 점점 그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죠. 도대체 왜 고윤아랑 사귀다 헤어진 뒤 도제이의 수호천사가 된 것인지, 왜 그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도제이의 집에서 그녀의 수사 기록들을 바라본 건지,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중 뭔가 대단한 힌트처럼 오늘 등장한 한 장면이 저는 점점 더 그를 의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보육원을 가려던 길에 벌어진 교통사고였죠. 최강우는 한눈 팔며 운전을 하다가 한 여고생을 차로 칠 뻔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학생의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걸 본 뒤 지혈을 위해 손수건을 내밀죠. 그런데 그 여학생 마치 도제이처럼 손수건을 보자마자 놀라서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처음엔 단순하게 해석했습니다. 도제이가 최강우의 손수건에서 가면을 느끼고 놀란 것처럼 이 여학생도 최강우의 손수건에서 가면을 느끼고 놀란 것이다. 고로 이 여학생도 도제이처럼 가면남에게 무언가를 당했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엔젤스 클럽에서 이런 학생들까지 끌어들여 파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최강우가 드디어 기도식을 추적하며 엔젤스 클럽 가까이까지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여학생의 등장이 신호탄인 거죠. 도제이와 여학생을 연결지어 생각하면
엔젤스 클럽의 추악함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단순한 해석을 한번 살짝 비틀어서 최강우의 찝찝함과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첫 번째 의문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지도 모를 저 촌스러운 손수건을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니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겠죠. 의심하는 건 좋은데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것 같고 뭐라는 건 좀 오바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극중 최강우는 도제이를 엄청 아끼고 아낍니다. 술 먹고 찾아오면 해장라면 끓여줘. 멘탈 나가서 잠수 타면 가게문 닫고 끝까지 동행해줘. 오죽하면 이제는 혼자 나서서 기도식에 관한 정보까지 캐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제이를 아끼는 최강우는 이미 그녀가 손수건만 보면 경기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손수건을 도제이가 무서워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버리든 혹은 안 가지고 다닐 것 같단 거죠. 그런데 최강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을 늘 지니고 다닙니다. 물론 도제이가 없으니까 들고 다녔겠지. 손수건 안에 뭘 그렇게 의미를 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의미가 자꾸 신경 쓰입니다. 그러니까 극중에선 단순한 손수건일 수 있지만 실은 작가가 시청자들을 위해 숨겨둔 힌트일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중요한 손수건이다. 도제이도 여학생도 손수건을 가면으로 착각할 만큼 보이는 건 손수건이지만 실은 최강우가 가면의 주인임을 가리키는 복선이다 라는 해석. 그도 분명 엔젤스 클럽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란 힌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기대되는 이야기는 가면남만큼 중요했던 기도식을 없앤 인물의 정체. 지금까지 추리해본 예상으론 분명 그가 죽은 이유는 기훈철과 주유정의 엄마의 계약이 성사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의 소행임이 어느 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일구가 조기 계약을 막았던 만큼 그의 개입을 어느 정도 확신했는데 이외에 등장했던 기도식의 사진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사진을 보면 기도식은 등 뒤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몇 번을 찔러야 할 만큼 원한이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 강일구가 계약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상처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저렇게 많은 상처를 낼 만큼 그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일단 주유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그녀에겐 기도식에 대한 분노보다 뱃속에 아이가 더 소중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유정은 단순한 최초 목격자였을 듯하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은 최강우. 기도식이 고유나를 놀이개로 삼고 다뤘던 만큼 남자친구였던 그도 충분히 기도식에게 원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6회에서 최강우가 기도식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오류가 생겨버리죠. 이미 원한을 갖고 해친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사를 한다는 게 말입니다. 이제 전반부라 그럴 수는 있지만 확실히 찾아야 할 범인도 많고 고민해야 하는 관계도 많은 덕분에 드라마가 어렵긴 합니다. 또한 이제부턴 내 친구가 각자의 이익 때문에 배신에 배신을 거듭할 것이니 앞으로도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을 것 같네요. 과연 최강우는 극중 유일한 선역일지 아니면 최종 보스급 흑막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자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